보석같이 빛나는 할리우드를 이끌었던 여배우 오드리 헵번. 오늘은 로마에서 촬영했던 영화 로마의 휴일과 그녀가 30년을 고향같이 살았던 스위스 톨로체나치의 묘지와 살던 집을 찾았던 여행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영상을 만들면서 들었던 생각은 로마의 휴일로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을 받고 많은 작품들로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했던 그녀가 배우 생활로 남긴 은막의 영광보다 훗날 유니세프를 통해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희생했던 점이 지금도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닐까요?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 로마의 휴일은 오드리 헵번과 그레고리 팩이 주연입니다. 흑백 영화로 제작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로마의 휴일은 명작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영화를 안 본 분들은 없으실 것 같은데요. 앵공주는 로마에서 일정이 너무 빡빡한 나머지 스트레스를 받고 숙소에서 몰래 빠져나가면서 사건이 전개됩니다. 앵공주가 길거리에서 잠이 들면서 특종을 찾아다니는 신문기자의 도움을 받고 또 로마에서의 낭만적인 해프닝이 만들어지죠. 그녀와 함께했던 기자 역시 순수한 앵공주에 끌리기 시작하는데 결말은 다 아시죠? 이탈리아 로마를 대표하는 스페인 계단은 스페인 대사관이 있어서 스페인 광장으로도 이름 불리는 곳입니다. 널찍한 계단 상단에는 트리니타 데이 몬티 성당이 있습니다. 계단과 성당이 어울리면서 낭만 가득한 장소로 셀카 장소이기도 합니다. 몇 년 전까지 이곳을 들리면서 갈 때마다 계단에 앉아서 편히 쉬고 사진도 찍고 했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직전 2019년 8월부터 계단과 주변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통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단에 앉았다 적발되면 벌금이 무려 20여만 원에서 50만 원 넘게 낼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로마의 휴일 영화는 자전거를 타고 가서 동전을 던지며 소원을 빌었던 트레비 분수, 아이스크림을 먹었던 스페인 계단, 그리고 산타마리아 성당에는 진실의 입 등 로마 일원에서 촬영이 되었었는데요. 로맨틱한 이야기가 정말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로마 여행은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두었습니다. 현재는 로마 여행이 어려운 시기라 이렇게 다시 사진을 꺼내보니 여행의 기억도 나고 너무 좋네요. 신기하게 생긴 이 분수는 1629년 완성된 피에트로 베르니니의 걸작 바르카차 분수입니다. 스페인 계단 입구 중앙에 위치한 바르카차 분수는 물에 잠긴 난파선을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흩어지고 또 사랑의 인연을 만들기도 하고 아름다운 삶의 한순간이 사진 속으로 남았던 스페인 계단. 행복한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곳인데 지금은 그곳이 너무 그리워집니다. 이탈리아 여행 언제 또 갈 수 있을까요? 1717년 트리니타 데이 몬티 교회까지 이어지는 138개의 계단을 만들면서 18세기와 19세기의 스페인 계단은 현지 예술가들과 작가, 보헤미안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영화 자전거 도둑, 로마의 휴일, 리플리 같은 영화에 등장하면서 로마 최고의 여행지로 알려진 스페인 계단. 코로나가 끝나면 꼭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오드리 헵번이 30년간 살던 톨로체나치는 스위스 모르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르주는 스위스 여행을 다니면서 자주 지나쳤던 곳인데 레머나가 보이는 지역으로 오드리 헵번의 묘지는 고속도로에서 나가서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야 있습니다. 모르주에서 레머나를 끼고 계속 직진하면 올림픽이 있는 로잔이 나오고 더 가면 포도밭으로 유명한 라보와 레머나가 꽂혀있는 포크가 유명한 부베, 그리고 몽트레까지 길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아름다움 때문에 이곳에 살지 않았을까요? 철문을 열고 묘지에 들어섰는데요. 오드리 헵번의 묘지는 세계 여배우답지 않게 정말 소박하더군요. 마을마다 있는 스위스의 마을 묘지는 작기도 하지만 한국의 묘지와는 분위기가 정말 달라 보입니다. 그냥 동네 공원 같은 분위기랄까요? 오드리 헵번의 묘지는 한평 남짓했고요. 누가 헌화했는지 꽃 한 송이, 그리고
오드리 헵번의 사진만이 그녀를 추모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음악의 여배우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그녀가 잠드는 묘지가 이런 모습이라니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당시 톨로 체나츠 장례식에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다는 그녀의 아들들과 로저무, 알랭 드롱, 그리고 그녀가 헌신했던 유니세프의 몇몇 사람들만이 묘지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영화계 은퇴 이후 이곳 스위스 톨로 체나츠에 조용히 살며 유니세프 대사로 아이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사랑을 보내주었던 그녀. 나이가 들어서도 아름다운 미소와 선한 마음을 잃지 않았던 그녀의 삶은 내게 큰 교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가보고 싶었던 오드리 헵번의 묘지를 볼 수 있어서 이날은 정말 뜻깊은 날이 되었었죠. 우리는 오드리 헵번의 묘지를 들른 후에 그녀가 30년간 살았다는 집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오드리 헵번이 살던 마을에는 그녀의 이름을 딴 버스 정류장이 있었습니다. 702번 버스가 이곳을 통과하고 있었는데 이곳을 머무는 동안 몇 대 못 본 것으로 봐서 버스가 뜨문뜨문 오는 것 같더군요. 이곳을 찾은 날이 스위스 국경일이어서 마을에는 사람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오드리 헵번의 집을 찾는 게 너무 힘들었고 뜨거운 뙤약볕에 한참을 걸으니 어찌나 힘들었던지. 그녀의 묘지가 너무 작고 보잘것이 없어서 놀랐는데 그녀의 집은 어딜까? 아무리 지도를 뒤져도 찾을 수가 없어서 난감, 할 수 없이 동네 주민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없어서 고민하다 집으로 돌아갈까 이런 생각도 했었죠. 동네는 아담하고 예뻤는데 오드리 헵번이 살았다는 표식을 찾기가 어려웠고 그나마 오드리 헵번이 살던 곳을 알게 해주는 작은 마을 광장에는 오드리의 흉상과 그녀의 이름이 들어간 작은 아크릴 표지판 하나가 닿였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흉상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고 반감과 애잔함이 마음 한곁에 흘러나와서 그렇게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후에 한참을 헤매서 오드리 헵번이 살던 집을 찾았습니다. 대문이 하얀 집. 여러분들이 다음에 오드리 헵번 집을 찾으신다면 바로 이 하얀 대문집을 찾으시면 됩니다. 지붕엔 앞쪽에 스위스 국기가 있더군요. 현재는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는데 그때가 휴가 중이라서 미국에 살고 있던 가족들이 온 모양이더군요. 톨로 체나츠는 목초지와 과수원, 포도밭 등이 많고요. 오드리 헵번이 1963년부터 1993년까지 30년을 이 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곳은 프랑스어권인데요. 제네바와 함께 프랑스어를 써야 언어가 통합니다. 특이하게도 마을마다 또 교회가 하나씩 보였는데 가톨릭 성당과 칼빈이 주도한 개혁교회 숫자가 거의 반반씩 있다고 하네요. 오드리 헵번의 집 주소는 자막으로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문 앞에는 이렇게 1963년부터 1993년까지 살았다는 것을 표기해 놓고 있군요. 집의 안쪽이 궁금해서 잠깐 봤는데요. 차 2대가 있는 걸로 봐서는 가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드리 헵번이 살던 집을 외부에서 쭉 둘러봤는데요. 규모도 있고 대로변에 있어서 찾기는 수월합니다. 인터넷에 자료가 없어서 저는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되도록 상세하게 올려봅니다. 오드리 헵번을 좋아하신다면 스위스 여행하실 때 꼭 이곳을 방문해보는 것도 유익하실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